WBA 슈퍼 미들급 챔피언 백인철. 정권. 와우.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 KBM 대표 황현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백인철 챔프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줄리안 잭슨전까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2부로 그 이후에 이제 감량고에서 벗어나서 한 체급을 올리고 미들급 동양 타이틀을 이제 다시 획득을 하셨습니다. 네. 88년도에 우디아나를 이제 2회 KO시키고 미들급 챔피언이 되셔서 1차 방어전을 동아체육관에 김재욱 선수랑 네. 가지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알죠. 그 김재욱 선수가 8전밖에 안 되던 선수였는데 네. 근데 그 의외로 많이 물론 이제 KO를 시키셨지만 잘했어요. 어떠셨나요, 기억이? 아니, 진짜 실력이 있더라고요. 실력이. 동아에서 동아체육관 출신인데 거기서 기대를 많이 하는 선수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막상 해보니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겼는데 이제 그 관록으로 이긴 것 같아요. 관록. 저도 당시에 이제 기억이 오전에는 정영길 선수가 미국 가서 도전했던 그 웰터급 세계 타이틀 매치를 KBS에서 중계를 해줬고 오후에 이제 김재욱 선수와 그 백인철 챔프님 경기를 MBC에서 중계를 했는데 에이 뭐 상대가 되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선수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네,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 7회 6회 KO로 이기셨는데 네. 한 4라운드까지는 거의 백인철 챔프님의 잽을 맞질 않고 오히려 거기서 이제 반격을 많이 해서 좀 당황하던 그 표정이 좀 기억이 납니다. 예상 외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승부야 원래 다 반반이지만은 그렇죠. 내가 5라운드 전까지 상당히 고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록이 때 내가 이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한 체급을 올리고 나니까 감량고는 좀 어떠셨나요? 그때 미들급이었죠. 네, 미들급이었죠. 미들급 한 체급 올렸는데도 힘들어요. 그것도 감량하기가. 네, 그래서 불과 한 3kg 안짝인데 네. 그것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하기는 이제 김재욱 선수 경기가 마지막 이제 미들급 경기였고 그 후로는 이제 체급을 이제 올려서 감량고에서 많이 벗어나실 것 같은데 그 김재욱 선수랑 할 때까지는 박종팔 선수와 대결이 결정이 안 돼 있었죠. 안 돼 있었죠. 그 후에 그러면 얘기를 들으신 건가요? 예. 결정은 이제 갑작스럽게 돼 있어요. 저 매니저끼리 이제 그때 우리 매니저하고 박종팔 선수 매니저하고 한번 하자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 들으셨을 때 어땠습니까? 종팔이랑 한번 한다 했을 때. 뭐 프로는 뭐 이제 돈이니까요. 뭐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뭐 진다는까지는 생각도 안 했고 뭐 그렇다고 내가 100% 이긴다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붙어보는 것도 뭐 이런 게 평범한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부담은 좀 적으셨을 것 같아요. 박종팔 선수는 어쨌든 세계 챔피언까지 다 한 상태였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백 챔프께서는 아직 그때까지는 세계 챔피언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그 대전료가 5천만 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박종팔 선수가 저보다 조금 더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얼마 받으셨죠? 내가 3,500. 3,500. 그러면 박종팔 선수는 5천, 또 백 챔프께서는 이제 3,500. 그 아무래도 챔피언 지냈으니까 그렇게 책정됐을 거예요.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온 금액이. 그 정도면 뭐 해볼만 했겠네요, 국내에서. 그 정도면 훌륭한 파이터머리죠. 그렇죠. 88년도니까요. 상당히 큰 돈이 꺼냈죠. 그동안 경기 치르신 중에 가장 많이 받으신 거 아닌가요?
줄리안 잭슨이랑도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받았을 것 같고. 아마 못 받았죠. 그렇죠. 이제 그 도전자니까 예. 많이 못 받죠. 그전 이제 그때까지 뭐 최고 기록으로 봐야죠. 좀 운동할 의지가 좀 생기셨겠네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프로는 돈이니까요. 예. 예. 어느 정도 훈련하셨나요, 박종팔 선수랑 할 때는? 그렇게 막 열심히 체중을 안 빼니까 또 운동을 또 체중을 또 안 빼니까 아무래도 좀 낫죠. 중요한 걷기 없으니까 운동은 열심히 했죠. 그 박종팔 챔프님이랑은 그 전에도 사석에서 형 동생하고 지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좀 친하셨었나요, 두 분이? 뭐 아주 친한 건 아니고 이제 형 동생하고 그냥 지낸 사이였죠. 근데 경기 막상 이제 들어가서 나중에 뭐 끝나고 나서 이제 그 KO승을 거두고 와서 이렇게 박종팔 챔프님을 위로해 주시니까 은철아 수고했다 이제 이런 멘트도 있었고 참 훈훈했던 것 같아요, 경기장. 그것도 이제 자기 패배를 인정하고 딱 하는 게 남자는 남자. 그 뭐 막상 경기에서는 88년에 맞붙었지만 88년이에요. 예, 근데 80년대 초중반에 두 분이 계속 비교가 됐잖아요, 언론에서. 누가 더 세냐. 아무래도 이제 박종팔 선수가 저보다 선배고 먼저 이제 두고발라 데렸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후발 주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종팔 선수가 아무래도 선두 주자라고 봐야죠. 캐리어도 많고 인기도 좋았고. 예. 그 인정해요. 그리고 뭐 중간에라도 그래서 뭐 83년이나 4년이나 그럴 때 저 선수랑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이게 꼭 붙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뭐 때가 되면 한번 하겠지. 아 그런 생각은 했습니까? 네. 언젠가는 하겠구나. 네. 그리고 체급도 내가 한 체가 많아졌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먼저 앞서 나간 선수가 더 부담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약간 후발 주자니까. 아 마음의 부담은. 부담이 더 없지. 예. 왜 나경민 선수 기억하시죠? 네, 예. 박종팔 선수랑 두 번 했던. 근데 박종팔 선수랑 라이벌전을 하기 전에 나경민 선수랑 백인철 선수가 날짜까지 잡혔었어요. 네, 그때 허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부상 때문에 못하게 됐는데. 네, 그때 허리가 고장이 나서 못 있어요. 아, 저도 날짜까지 발표돼서 막 기억이 나거든요. 선수가 네. 이제 전 KO 승끼리 이제 맞붙는 거니까. 그랬었는데 그냥 유야무야 경기가 없어져서 좀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네, 뭐 이제 말로만 나왔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된 게 없고. 그렇죠. 네, 네. 언론에 발표가 됐었어요. 그랬어요? 한다고. 네. 그 잡지를 저도 보고 그때 와 이게 된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니저가 계약 쓰기 전까지는 아 그렇죠. 정식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박종팔 선수를 어쨌든 꺾고 이제 그 정말 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관심이 이제 우리 백인철 챔프께 막 이제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선 세계 타이틀 도전이 이제 막바로 다음에 잡히게 됩니다. 88년 11월 달에 라이벌전 했고 89년 5월에 5월 달에 이제 오벨메이어스와 오벨메이어스, 예, WBA 그 슈퍼미들급 네. 예, 도전을 하게 되는데 박종팔 선수를 어쨌든 두 번이나 그 이기고 네. 타이틀을 또 가져갔었는데 그 경기가 결정됐을 때는 좀 어땠습니까? 아유 긴장되더라고요. 긴장돼.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해결려하고도 시합을 하고 박종팔 두 번 이겼는데 내가 저 살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 또 체격 차이도 엄청나게 났잖아요. 체급 차이는 한 체급 체격 키도 나보다 크고 예. 체격이 조금이 좋죠. 그렇죠. 팔도 엄청 길고. 아, 길죠. 키가 같으면 팔이 더 길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거기서 이제 참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챔피언
됐어요. 이제 내 목표를 이루게 된 거죠. 그 시합 앞두고서는 음주를 안 하셨나요? 아예 하면 안 되죠. 아, 전혀 안 했습니까, 그때는? 전혀 안 하긴 안 했고 이제 훨씬 더 절제를 많이 했죠. 몇 달 정도 준비하셨어요, 시합 훈련을? 내가 오랫동안 안 해요. 말 길어야 한 달 반. 아, 그러니까 집중해서 짧게. 예. 너무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본인한테 맞는. 너무 장시간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한 짧게는 한 달 뭐 40일 정도. 길어봐야 2살. 내 책임은 그래요. 오벨메이어스랑 이렇게 이제 링에서 딱 맞붙었을 때 느낌이 좀 어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또, 글러브를 맞대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내가 뜬 대로 되지가 않아. 노련하고, 뭐, 여우라고 표현해야 되나? 주먹도 세고, 젊음으로 내가 이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 경기는 뭐, 우리 백챔프님의 베스트 파이트, 가장 기억 남는 시합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챔피언이 된 시합이니까. 맞습니다. 그 상대도 그렇고, 결국 KO를 그 선수를 시키고, 네. 나중에 KOC는 정말 압권이었는데, 네. 다운이야. 사기 오르는 백인철 다시 넘어갑니다. 백인철 선수가 오벨메이어스를 누이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확인이라도 하듯 오른주먹을 턱에 자결시키는 백인철이었습니다. 11회 1분 21초 만에 백인철 선수가 통쾌한 KO 승으로 WBA 슈퍼미들급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벨메이어스 선수를 큰 대자로 누이는 백인철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겼을 때 뭐 어떤 생각 하셨나요? 아무 생각 없죠. 그때 이제 이 눈을 맞아가지고요. 네. 눈이 막 사물이 겹쳐 보여요. 아, 시합 중에? 아니 시합 중에도 그렇고 이제 찔린 것 같아요. 근데 시합이 끝나니까 사물이 겹쳐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머리도 막 끼려고 머리를 또 많이 맞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소변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소변이 여기 내가 마비가 되니까 소변이 안 나오는 거라. 아, 시합이 끝나고 나서. 네. 그래 감독관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받아야 되니까. 소변을 받아야 되니까. 네가 그냥 1시간 정도 걸리고 1시간 후에나 소변을 받은 것 같아요. 바로 나오질 않아서. 네, 바로 나오지 않아요.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그만큼 많이 집중을 하고 어쨌든 했던 시합이라서 그런 겁니다. 맞기도 하고 많이 맞기도 하고. 네. 소변이 안 나와가지고 혼났어요. 사실 이 복싱이 체급에 따른 그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틀리죠. 그 상대방의 펀치도 주니어 미들급 상대들과 맞든 것과 이 오벨메이어스의 주먹은 정말 달랐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 이제 체중 자체가 주먹이니까. 네. 체중 자체가 주먹. 주니어 미들 슈퍼 미들 다 틀려요. 믿을 때 다르고. 슈퍼 미들 다르고. 그 챔피언 되실 때는 그 얼마나 돈을 받으셨나요? 대전료는? 대전료 글쎄 정확히 모르겠네요. 대전료가 아예 못 받았어요. 도전자니까. 도전자니까. 그리고 이제 매주가 그래요. 상대방을 우리가 외국에서 불러서 시합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시합 전에 못을 박아요. 미리. 너 요번 시합 뭐 나가더라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5만 불인가 뭐안 준다고. 아, 방어전 앞으로 할 때? 그렇지 이제 네가 챔피언 됐을 경우에 아, 그러니까 이거 시합하기 전에 만일 이기고 챔피언이 되면 방어전 때 1차, 2차 얼마씩 받아라. 아, 그걸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미리 정해놨지. 얼마로 정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타이틀 매치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런 경우는 없거든. 그렇죠. 시합하기도 전에 5만 불, 6만 불 얘기래요. 1차 방어전 때 그렇지 5만 불, 6만 불. 1차 방어전 때 6만 불, 2차 때. 아 1차 5만 불, 2차 6만 불. 2차까지 몫을 박아놓은 거야. 아, 그걸 미리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아, 근데 액수도 좀 너무 작지 않나요? 중량급치고 작은 거죠. 그러니까 장종구 선수나 유명우 선수가 83년, 4년, 5년 그때 이미 1억씩을 받았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그만큼 이제 관록이 있고 방어를 많이 했으니까 또 그건 인정을 해요. 근데 중량급은 또 틀리거든. 그렇죠. 중량급이고 또 시기가 많이 지난 후인데요. 89년도는. 그렇죠. 근데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 타이틀 매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5,000불씩 더 올려달라. 아, 방어전 때. 1차 5,000불, 2차 5,000불. 그리고 그렇게 받고 시합을 한 거예요. 아, 그럼 1차 방어전 때 5만 5천 불, 2차 방어전 때 6만 5천 불. 6만 불. 아, 6만 불. 근데 그거를 챔피언 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서 그렇지. 동기부여가 좀 덜 됐을 것 같네요. 용나와. 그때 환율로 따지면 5만 불이라고 해야 한 4천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800원이 안 될 때니까. 4천 정도로 알고 있어요. 4천 정도. 네. 거기서 뭐 이것저것 떼고 나면 본인한테는 2천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박종팔 선수랑 라이벌전 할 때랑 거의 같은 금액이네요.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도. 그렇지, 같은 거죠. 근데 이제 후원자나 뭐 이런 게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요? 이제 후원제는 있죠. 있는데 이제 내가 신인 때부터 도와주는 회사가 있었어요. 스파클이라고. 예, 스파클 기억납니다. 네. 팬페이 하는 스파클. 예. 이제 그분한테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신인 때부터 도와주신 분이라서. 신인 때부터 계속 끝까지. 네, 도와주시고. 이제 그 팬티 입고 시합을. 네. 그걸로 바꾼 거죠. 이 스폰서 그분이었죠. 네. 그렇게 어쨌든 진짜 꿈에 그리던 세계 챔피언이 되고 1차 방어전 상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론 에세트. 89년 10월에 했던 경기인데 그 선수는 그 이제 내정이 됐으니까 필름을 보면서 좀 분석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테이프를 봤죠. 예. 그 막상 그 선수도 그 미국 저 국가대표 이진이어서 그 LA 올림픽 그 최종 선발전에서 이제 프랭크 테이트라고 IBF 미들급 챔피언이 되는 그 선수에게 지는 바람에 이제 올림픽은 못 나갔는데 어쨌든 아마추어 톱복서였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에 와서도 뭐 좋은 전적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했는데 론 에세트. 근데 뭐 중량급이니까 일단은 미국 시장이랑 국내 시장이 너무 다르잖아요. 틀리죠. 그 선수층이라든가 레벨이 천지 차이죠. 그렇죠. 그 선수는 좀 어떠셨나요? 노련해요, 좀. 노련하고 역시 미국 정상급 선수는 틀리구나. 그리고 내가 반대로 내 미국 가서 시합했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뭐 시차 적응 이런 거. 시차적 내가 미국 가서 시합 준 게 그거예요. 다 그런 시차, 체중, 감량, 그 밤낮이 좀 바뀌고. 예.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하고 오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 그리고 여기 왔으니까 챔피언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으면 모르겠, 그거 장담 못해. 겸손한 말씀이시죠, 사실. 진짜.
하여튼 로네세트도 진짜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또 통쾌한 KO승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9회가 11 라운드였죠. 11라운드 11회전입니다. 11회전 WBA 슈퍼미들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백인철 선수의 공격입니다. 공이 울리자마자 맹공을 퍼붓고 있는 백인철입니다. 이 11회에서 오벨 메이어스를 KO로 누르고 챔피언에 올랐던 백인철, 다시 11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맹공입니다. 호텔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인터컨티넨탈 예. 지금도 있나요? 인터컨티넨탈? 있죠. 아, 있나요? 네. 무역회관 옆에 무역센터 옆에. 예. 하여튼 그때도 굉장히 통쾌하게 시합을 봤는데 그 시합할 때 그러니까 그 5만 5천 불 그렇죠. 받고 이제 1차 마오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3개월 있다가 90년 1월 달에 일본의 다지마 시합 동양 챔피언을 상대로 이제 2차 방어전을 가졌는데 그때는 그 좀 사실 좀 마음을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좀 상대방 시합한 내가 보여달라 했거든. 네.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 상대방 경기 테이프를? 테이프를 이제 왜요? 약하니까 운동 안 할 줄 알아. 아, 아 긴장하라고? 그래서 문에 돌아가거든 이게. 아, 이거 보면 얘 운동 안 할 것 같으니까. 그 선수는 이제 동행성식이 좀 쉬웠죠. 그렇죠. 레벨 차이가 좀 났었으니까. 거의 안 맞고 의시하거나 아마 이기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테이프가 안 할 때 안 올 리가 없어요. 그러겠죠. 아, 세계 타이틀 매치인데. 알았어. 외려 안 보여줘서 더 마음을. 자, 그때 근데 사실 이제. 그래도 운동 열심히 했어요. 아, 그리고 세계 챔피언이었는데. 그렇죠. 그리면 그런 선수입니다. 캐로즈라는 글씨를 쓴 그 경기복을 입고 있는 선수가 일본의 다지마 선수입니다. 완전 결사적으로 붙어 이루어집니다. 백인철 한계까지 왔습니다. 한번 쓰러졌음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계속 이게 그 얘기하면서 느낀 게 그 대전료에 대한 앙금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젊다 보니까 뭐 그리고 politics 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뭐 그냥 꾹 참고 하면 되는데 또 젊고 또 혈기왕성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3차 방어전은 그 프랑스 원정으로 잡혔고 원정 잡혔죠. 그때 36년 전인데 그때 받으신 35만 불이 아직까지도 국내 복서 최고액으로 남아있거든요. 네. 그 경기가 결정됐을 때는 좀 어떠셨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파이트머니 때문에 이제 매니저하고 갈등이 많았죠. 그 매니저라는 것이 이제 김종수 사장 전호연 전호연 사장님. 예.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외국 나가면은 파이트머니가 매니저하고 50대 50이에요. 절반씩. 근데 그 한국 고수원에 룰이 없거든. 전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군주에 정관에 나와 룰에도 없는 걸 갖다가 프로모터한테 프로모터를 마음대로 하겠다니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거기서 반발이 심했지 내가. 그래서 그 파이터원이 반 주겠다. 그러면 나도 중계로 반 달라. 아, 그러니까 그 35만 불의 파이트머니 외에 KBS에서 나오는 중계료 얼마나 왔죠? 중계료가 그때?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8천에서 1억 나와요. 8천 1억 정도. 아, 거기에 대한 거는 선수한테 일절. 전혀 우리 관여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8톤은 반으로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불공평하잖아요. 한국 권투의 룰에 나왔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권투위원회 룰에는 있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33% 다 정해져놨는데. 아, 거기는 이제 그렇죠. 57%를 이제 선수가 그렇죠. 가져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망해가지고 그냥 운동 좀 등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35만 불의 절반인 17만 5천 불. 보고만 딱 주겠다. 네. 사실 이게 선수가 57%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1, 2%가 작은 것 같아도 7%라고 치면은 1억이면 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3억이면은 벌써 2천만 원 돈입니다. 이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프로모터들의 논관이 심한 거예요. 프로모터들이. 아니 그 중대권료나 그런 부분에서 좀 보전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보시지 그랬어요. 했죠. 아, 더 달라고? 그 중계로도 나를 그러면 주라. 중계로도 절반을. 그러면 17만 5천 불이니까 중계로 반이면 더 넘어요. 그렇죠. 중계로 포함해서 20만 불 치워달라고 했거든. 아, 개인적으로 받는 돈을? 그렇지. 안 들어주던가요? 안 들어주지. 아, 그래요? 17만 5천 불은 딱 그것만 주고 그렇지. 그 2만 5천 불 더 달라는 요구를 안 받아. 관찰이 안 되지. 좀 의외네요. 우리가 아니고 이제 뭐 중계로 다 먹고 파이팅으로도 반 가져가다 이거지. 아니 근데 진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갔어요. 아니 선수의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그 정도는 좀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의 양심이겠죠. 아, 그래서 전원 매니저와 갈등이.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봐도 슈퍼미들급 세계 챔피언인데 1차 방어전, 2차 방어전의 대전료를 그 전에 미리 정해놔서 5만 5천 불, 6만 불. 그리고 3차 원정 방어전을 가는데 좀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인데 그 2만 5천 불을 더 안 해주겠다고 안 해서 해주지. 거기서 이제 감정이 생기신 거예요. 그렇지, 당연하지.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좀 게을리 하셨나요 그때? 포기를 해본 거다. 아예 안 하셨어요? 난 이제 나이도 먹었고 이제 그 시합을 이기면 토마스 선수하고 시합을 하는데 그때 그 대전료가 150만 불이 네. 확정이 돼 있었잖아요 토마스 선수랑. 가게까지 있었죠. 근데 그거 보고 다 포기. 염증이 그냥 나버렸구나. 그래서 나도 뭐 잘한 건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좀 아쉬워요. 크리스토퍼 티오조라는 선수가 그렇게까지 훌륭한, 물론 좋은 챔피언이지만 백인철 선수를 완전히 능가할 만한 그렇게 좋은 선수로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베스트로 맞붙었다면 해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 뭐 스스로 포기한 거 같은 거. 그럼 그냥 중량만 맞추고 시합을 중량이 아니에요. 중량이 걱정 없으니까 중량 빼는 게 어차피 슈퍼미들 지금 올렸으니까. 그 프랑스 이제 정영길 선수랑 같이 가셨잖아요. 같이 갔죠. 가서 교민들 이렇게 응원하는 걸 보고 좀 후회하셨다는 얘기는 사석에서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 후회 많이. 가서 후회했죠. 거기 가서. 가자마자 후회했죠. 왜냐면은 가서 막 가니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막 대에서 특필이야. 신문 보니까 이제 내가 사진 나와 있고 내 양복을 입고 왔거든요. 양복 입고 가다가 오리엔탈 젠틀맨이라고 딱 써가지고 야 이거 참 내가 운동을 안 했는데 이거 남은 시간 5일 운동했어요. 그래서 5일 거기 가서 5일 운동 열심히 해도 됩니까? 그렇죠. 그때 딱 가니까 이제 후회가 되더라고. 후회는 이미 늦었지만
그때는 뭐 이거 들어도 그냥 이거 이기고 토마스 선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까지는 다 싫으신 거예요 그때. 아니 의욕이 떨어졌는데 뭐 그냥 권투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그러면. 권투도 이제 하도 지고 오래 했고 뭐 그것도 있지만 너무 실망을 하다 보니까 아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프랑스에 갔더니 복싱 세계 챔피언의 대접을 제대로 아마 해주는 걸 느끼셨군요. 아유 오늘하고 틀려요 거기는. 오랜만에 그 세계 타이틀 매치가 몇십 년 만에 그렇죠, 프랑스에서. 네, 그래서 관심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 세계 타이틀 매치라고 보니까 시합 끝나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저기 아무개라고 시민들 알아볼 정도로 그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얼굴을 별로 워드 맞아요 별로 안 좋은데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네, 뭐 한편으로는 또 홀갑을 하셨겠어요. 이제 십몇 년 동안 이 복싱을 다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시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놨더니 이렇게 그래도 왜 은퇴했다가 돌아오는 선수분들이 많잖아요. 링에 대한 향수도 있고. 그거든 나이가 어린 전문 선수는 어렵고 나이도 그때 당시 서른이니까 만으로. 만일 그 당시로 되돌려서 전우열 매니저께서 그래 민철아 그 2만 5천 불 더해서 20만 불 맞춰줄게 라고 했더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럼 운동 열심히 했죠. 그 운동하고 또 헌지랑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셨겠네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말하는 건데. 그 2만 5천 불 그러니까 돈 액수보다도 자존심, 그렇죠, 자존심. 뭐 이런 네. 거죠 아무래도. 뭐 듣고 보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내가 자꾸 만든 건데 뭐. 어쨌든 뭐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후회하고 볼 것도 없어야지. 또 진짜 고흥 체육관 하나 없던 시골에서 복싱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뭐 일하면서 체육관 찾아서 이렇게 이제 80년에 프로 데뷔를 하고 90년에 은퇴할 동안 10년 동안 50전을 싸우셨어요. 많이 형님. 네, 많이 했죠. 50전을 싸우고 47승 3패를 하셨는데 43K 우승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전적을 가지고 뭐전 세계 챔피언이시고 뭐 그런 자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부심은 남아있죠. 네. 자부심은 남아. 그건 또 이제 이게 하얗길이 접어들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진 거지. 그렇죠. 복싱 인기가 있으면 그렇죠. 은퇴하신 명복서분들도 정말 하실 일도 많고 찾는 데도 많을 텐데 그렇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꿈틀꿈틀 대고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제 뭐가 나도 내가 배운 기술을 가르쳐주기도 싶고 그래요. 이제 나만의 또 가지고 있는 또 뭐가 있으니까. 노하우가 있죠. 네. 이제 가르치고 싶은데 좀 여기까지 안 맞아. 그래도 이제 저희 뭐 우리 KBM에서도 하고 다른 또 국내에서 시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 우리 황인철 회장님이 이제 또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알겠습니다. 공감을 이제 뭐 공경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네, 이제 저희는 뭐 커미션 협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프로모터들이 좋은 시합을 개최하도록 또 선수들이 불이받지 않도록 그걸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수가 분리도 받으면 운동 안 하기 싫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신경 좀 잘 써주면 바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합장에도 와서 좀 후배들 격려 좀 해주시고요. 시합 전에 연락 주시면 갈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이렇게 내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이랬어. 뭐 멀지 않은 데 사시잖아요. 여기 가까우시니까 가까우니까. 가끔 좀 와서 격려해 주시고 그래요. 이렇게 좀 저희 영상도 좀 같이 찍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카메라 보시고 형님
그 우리 복싱 팬분들께, 올드 복싱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리고 우리 복싱을 사랑하는 우리 권투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현철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그 복싱 협회가 있는데요. 지금 바닥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부탁드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선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왕년의 KO 왕 백인철 챔프님과의 인터뷰는 1, 2부 나눠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또 다른 그 영상에서 우리 백인철 챔프님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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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먼저 오늘 승리를 거둔 백인철 선수가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3연속 KO승의 그 경기전 기록을 세웠는데요. 오늘 태욱 선수와 싸울 때 역시 라이트 훅이 결정타였죠? 예, 라이트 훅이 결정됐습니다. 네, 이 선수는 리치가 길어가지고요. 네, 타고 들어가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 1회전에는 그냥 탐식을 끝내고요. 2회전에 타격전을 시도해봤는데 잘 먹게 되지 않아요. 워낙 이제 팔이 길어서 그런 거 몰라요. 3회전에 그 2판, 4판이 나라고 다들 들었어요. 네. 그래서 라이트 훅이 결정타가 돼가지고 네. KO 나왔습니다. 네, 아주 통쾌한 KO승을 끌어냈는데 다가오는 내년엔 말이죠. 네. 우리 프로복싱의 활기를 넣어주기 위해서라도 백인철 선수의 분투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 얼마 가져오셨어요? 30만 원 가졌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상당히 그 많은 액수인데 백인철 선수로서는 오늘 가져오신 성금 30만 원. 참 저희 KBS 모금 캠페인에 네. 호응해 주신 뜻도 고맙고 아주 그 고마운 뜻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